1번에 1번이고요. 답은 1번에 1,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뭐 앞장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앞장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부터 봅시다. 5번은 이제 이게 증명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5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이제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정수 n과 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좀 증명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게 뭐가 되냐면 n-1 p r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얘는 이제 공식 그대로 쓰면 위에가 n-1이 들어가죠. n-1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얘에서 얘 빼준 거에다가 더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얘에서 얘 빼준 거에다가 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죠. 다시. 얘랑 얘를 그냥 더한 거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준 거. 앞에서 뒤에 거를 빼준 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n-r-1 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바로 써주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죠. 어떤 공식 쓴 거냐면 npr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이 npr이라는 것이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을 한 것과 같다. 요거 그대로 이용하신 거죠. 요건데 n 대신에 n-1만 대입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가에 들어가는 식이 될 거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1번, 2번, 5번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저 가보면 r 곱하기 뒤쪽에 써진 거는 이제 n-1 p r-1이니까 n-1 p r-1은 n-1에서 r-1을 빼면 요 자리가 n-r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써지는 건 마찬가지로 n-1 팩토리얼 이렇게까지 써져서 요 n-r 팩이 나가 되겠네요. 나가. 그래서 답은 1번, 2번 아니면 2번으로 이렇게 쪼개졌죠. 1번 아니면 2번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거고,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 이제 넘어가는 걸 좀 살펴보면 요거랑 지금 요렇게 더해진 식이 뭔가로 묶였어요.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면 다라는 식으로 묶였죠. 그러면 똑같은 걸 보게 되면 요 식 같은 경우가 뭐가 남냐면 얘는 n-r까지의 곱이고 얘는 n-r 빼기 1까지의 곱이라서 얘가 하나 더 많아요. 얘가 하나 더 많단 말이야. 얘가 하나 더 많은데 지금 묶인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묶여있는 식 자체가 n-r 팩토리얼 분의 그 두 번째 줄에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돼 있고 곱하기 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묶은 거냐면 여기다가 뭘 추가해 주냐면 n-r을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봐봐. 여기다가 분모 자리에 n-r이라는 숫자를 새롭게 추가를 하면 요만큼의 계산이 어디까지 되냐면 이거랑 똑같아져요. 그죠? 얘랑 똑같아지고, 근데 n-r을 여기다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다가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n-r만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겠죠? 되니? 그러니까 n-r이라는 것을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준 거예요. 곱해주면 요만큼 부분과 그 다음에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묶여져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요 네모친 부분 지금 테두리 침 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요 자리에는 누가 남냐면 n-r이라는 친구가 남고 여기는 r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더하시게 되면 요 다 자리에 써지는 게 n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써지고 얘가 다에 해당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n이라는 숫자가 다시 위에 곱해지죠. 그럼 다시 위에 곱해지면 n-r 팩토리얼 분의 얘가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 n-r 팩분의 n 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니까 n-r이죠. npr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건 이제 n이 되겠죠. 그럼 다에 들어가는 게 n이 되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되겠네요. 5번의 답은. 그 다음에 요 라에 들어가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n 팩토리얼이 돼서 요게 라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해볼게요. 6번 문제. 이런 증명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순열조합 시험 범위 들어가시는 분들은 빈칸 채우는 문제. 자, 6번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개의 팀이 참가하여 공연을 한대요. 그랬을 때 매일 2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5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돼 있대. 자, 그러면 공연을 한 팀씩 하고 축제 기간 중에서 각 팀 모두 1회씩은 공연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틀 동안 어느 축제에 5개가 해요. 자, 그럼 첫날, 그 다음에 둘째 날 해서 무조건 한 번씩은 최소한 공연을 한다는 건데 매일 2팀 이상이 공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첫날 2팀이 공연하고 둘째 날 3팀이 공연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날 3팀이 공연하고 두 번째 날 2팀이 공연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없죠. 매일 2회 이상은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지? 아, 그러면 케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2가지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첫날 2팀이 공연을 한다고 했으니까 첫날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3팀이 배열하는 건 3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경우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5개의 팀 중에서 첫날 공연하는 애들 3팀을 뽑아서 배열까지 해주고 나머지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런 다음에 2개를 뭐 하자? 더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다. 됐습니까? 따라서 각각 더하시면 첫 번째 경우도 120까지가 나오고 두 번째 경우도 120까지가 나와서 2개 더하시면 답은 240까지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겠다. 답은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7번 해볼게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유리함수에서 보시면 x 플러스 a분의 2x 마이너스 4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자, 그러면 gx를 바로 구합시다. 공식. 자, 유리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치 바꿔주면서 부호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x 빼기 4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요거를 우리는 gx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좌표 평면에서의 gx의 밑줄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죠. 자, 그러면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b, 3이에요. 그러면 두 점근선은 뭐가 나올 거냐면 하나는 x는 b라는 애가 나올 거고 하나는 y는 3이라는 애가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자, 그러면 점근선 빨리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점근선 빨리 구하시면은 일단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점근선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x는 2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것과 마이너스 ax의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죠. 세로 점근선은. 따라서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될 텐데, 여기서 써진 친구와 여기서 써진 친구가 2개가 서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답 정리하면 b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친구가 나오겠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해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 녹화본도 올라가니까 놓친 부분 있으면 잘 복습하시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잘 정리하시고 수업하시면서. 오케이, 자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 보시면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좌표평면의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좌표평면의 모든 사분면을 지나래요. 그럼 좌표평면의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8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점근선을 좀 찾아주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당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이고, 얘는 y는 1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친구가 있겠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k라는 값이 뭔지 몰라요. 그게 문제죠. k라는 값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x축, y축의 위치를 좀 잡아보시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x축이 한 요 정도가 될 거고, x축이, 그 다음에 y축이,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위치에 그려져 있는 애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모든 4분면을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대. 그러면 모든 4분면을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죠?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져야, 자, 요렇게 그려져야지만, 잘 봐. 여기 2, 4분면 지날 거고요. 여기 지나고 여기 요렇게 그려지면 근데 되나요? 안 되네요. 여기를 안 지나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4, 4분면 지나게끔 그래프 그려줘라. 그럼 4, 4분면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 곡선이 조금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죠? 조금만 오른쪽 아래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그럼 잘 봐. 이미 2, 4분면은 여기서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 1,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다 지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항상 얘기했던 거,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값을 구할 때는 늘 뭐에 집중을 하라고 그랬냐면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축과의 교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요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0이라는 값보다 밑에 쪽에 찍혀야, 이렇게 0이라는 값보다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여기를 다 지나고 이쪽에 2, 4분면이 지날 거다. 됐나요? 따라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이라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y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 하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분자에 있는 k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지만 그래프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려지는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따라서 y절편이 0보다 작다 그대로 해보시면 x자리에 0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절편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y절편은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k라는 값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따라서 요거와 요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에 써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답은 1번 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다라는 거, 8번 문제의 답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자,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똑같이 y는 루트 9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 함수인데 자, 얘 1번부터 볼게요. 1번 정의역은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거지. 정의역. 자, 정의역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건데 정의역은요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가 정의역이라고 그랬죠. 무리함수는. 그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죠? 그럼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9-3x라는 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따라서 넘어가시게 되면 3x가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x라는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보다 작거나 같다죠. 미안.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2번은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시작점 있죠? 자, 시작점 찾아보시면 x, 요 루트 안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찍히겠네. 자, 그 다음에 모양 자체를 그려보면 모양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따라서 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시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자, 이렇게 x축, y축 대충 잡아놓고 3, 마이너스 2니까 뭐 이쯤에 시작점이 있겠죠? 그죠? 3,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3쯤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쯤 되는 자, 이런 구조가 되고 x 자리에만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모양 자체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모양이 그려지면 되겠죠. 모양 외우셔야죠. 그죠?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질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 어떻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지. 따라서 치역은 y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야죠. 마이너스 2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이거 확인할 때는 뭐만 확인해주면 되냐면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시작점이 여기니까 y절편이 양수라면은 3, 4분면 이쪽에 해당되는 4분면은 절대 지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x에 0을 대입하면 루트 9가 되고요. 루트 9에서 2를 빼주니까 요 값이 1이라는 값으로 딱 결정이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말하는 3, 4분면은 지날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따라서 3번 문제도 틀렸습니다. 3번 선지도 틀렸고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은 그래프는 y는 루트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라는 층과 y축 대칭이래요. 자,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 되려면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fx라는 값과 f-x라는 값이 서로 어때야 되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fx와 f-x가. 그러면 fx 자체가 요식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f-x라는 식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얘는 3x 플러스 9라고 써지고 마이너스 2 정도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루트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라는 것과 fx라는 것이 서로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같으면. 되니? 같으면. 그죠? 됐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대칭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이런 얘기죠? 얘를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x의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지. 아, 따라서 얘랑 얘랑 어떻다? 서로 y축 대칭 관계에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거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fx라는 함수가요. 루트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직선 y는 x의 대칭. 자, 밑줄 y는 x 대칭. 그러면 10번에서 말하는 거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라는 그래프에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바로 gx에 해당되는 친구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fx랑 gx가 모두 뭘 지난다고 그랬냐면 2,5를 지난대요. fx도 2,5를 지나고 그 다음에 gx도 2,5를 지나고 그랬을 때 a-b의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얘를 식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자, 역함수에서 외웠던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를 이용하면 자,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랬지. FA가 B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FA가 B다라는 것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F 역함수 B라는 것이 뭐와 같다? A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F라는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붙여주면서 요 두 개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똑같은 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죠. 잘 보세요. fx라는 친구도 2,5를 지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f2라는 것이 뭐와 같다? 5와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g2라는 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g2도 5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gx라는 함수도 역함수 얘도 2,5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g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서 어떻게도 써줄 수가 있다는 거냐면 f5라는 것이 위치 바꿔주고 2다라는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있더라.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루트 문제에서 주어진 fx에다가요. 자, ax 플러스 b라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5와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얘 같은 경우에는 5a 더하기 b라는 것이 되고 얘가 얼마와 같다? 2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루트 2a 플러스 b는 5라는 것과 루트 5a 플러스 b는 2라는 것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a값 b값 연립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a값 b값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a는 얼마가 나오냐면 a라는 식은 계산을 좀 해놨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제곱해서 연립하시면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값 b값 빼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10번 문제까지.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11번은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인 집합 f라는 함수가요.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두 점. 자, 두 점 a, b라 하자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교점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교점에 대해서 내가 결국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을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라는 것을. 됐나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볼 텐데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문제에서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0이고요. 자, 여기를 1이라고 잡아볼게요. 요쯤을 1. 됐니? 자, 요쯤을 1이라고 잡아보면 잘 봐.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0과 1 사이에 그려져. 자, 0과 1 사이에 그려지는데 x자리에다가 그 함수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딜 지나냐면 여기 1을 대입하면 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지나게 되죠. x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x를 대입하면 1 빼기 1이 되니까 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수함수 형태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자, 원래대로라면 더 내려가야죠. 계속 연장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0부터 1까지에서만 분수 함수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루트 x-1입니다. 자, 루트 x-1은 여기서부터 그릴 건데 시작점이 1,0인 무리함수가 되죠? 루트 x-1은? 그지? 그럼 1,0인 무리함수 그대로 그리시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나올 거다. 자,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의 최소값이 얼마겠니? 라고 했으니까 일단 쌤이 대충 그려보면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 정도로 그렸어요. 됐죠? 자, 요 정도로 그리고 쌤이 얘를 y는 k라는 상수함수다 라고 놓게 되면 처음에 만나는 지점을 라지 a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을 라지 b라고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점의 x좌표는 알파라는 값이 될 거고 b라는 점의 x좌표는 베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요. A와 B의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와 베타의 무슨 값? 두 개를 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알파라는 값을 내가 구해볼게. 자, 알파라는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잘 봐. fx라는 함수 중에서 첫 번째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죠? 자, 얘가 뭐랑 똑같다? K랑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K랑 같다. 그러면 얘가 만나는 지점이 요거죠.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고 요거 넘긴 다음에 정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이너스 1을 넘겨요. 그럼 x분의 1은 k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x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k 플러스 1분의 1과 같다라고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넘겨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요 함수 지금 요 함수와 y는 k가 만나는 지점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하면 알파라는 값을 대입하면 알파가 바로 얘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두 번째는 함수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보세요. 자,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두 번째 함수는 뭐예요? 루트.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함수예요? x-1이죠? 그럼 루트 x-1이 뭐와 같아지는 거? k와 같아지는 거. 그러면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 k랑 같아진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제곱을 해야죠. 루트가 있으니까. 그치? 자, 양변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양변 제곱하시면 x-1이라는 것이 뭐가 돼요? k 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얘만 넘기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베타라는 것이 뭐가 된다? k제곱 플러스 1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분의 1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것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최소값을 자,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시면 k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되냐면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 뭘 구할 거야? 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최소값. 얘 최소값. 자, 얘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구해볼게요. 지금 정리한 게 알파 베타라는 것이 k 플러스 1분의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돼 항상. 자, 문제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왔어요. 최대 최소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는 최대 최소는 대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처음에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2차인데 얘는 1차예요. 즉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뭔가 좀 애매하죠. 2차 함수를 풀기가.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풀긴 좀 뭔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두 번째가 이제 산술 기하 평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산술기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k제곱 플러스 1이고 k 플러스 1이라서 인수분해, 즉 약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좀 변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냐면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2다 라고 한 다음에 k 플러스 1 정도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쪼개볼게요. 자 요렇게 쪼개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k 플러스 1분의 2라고 나올 거고, 더하기 얘는 얼마가 나오냐? k 마이너스 1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k제곱 플러스 k제곱 빼기 1이라는 것을 합차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약분까지 해준 거지.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를 다시 플러스로 바꿔. 그리고 원래 숫자랑 같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것과 여기 세모 친 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 산술 기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럼 산술 기하를 써보면 얘는 2배의 루트 2개 곱하면 2가 되고요.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빼기라고까지 붙겠네. 그지? 자 따라서 알파 베타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루트 2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따라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함수 관련한 함수값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자. 그러면 f 합성 이 자리가 g 합성 f 역함수인데 바로 갈게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풀려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f라고 될 거고 이게 2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지워버려도 된다라는 건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정리하면 g역함수 합성 f 얘를 2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g역함수 f인데 f2를 바로 구해봅시다. 먼저 자 f2는 얼마가 될 거냐? f2는 2를 대입하시면 4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죠? 4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가 돼요? g 역함수 얼마다? 4라는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역함수는 안 나와 있어요. gx의 역함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얘를 k라고 놓고 g, k는 4와 같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 자, 요거 이용해서 역함수는 직접 식을 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아무리 내신 문제라고 할지라도. 알겠죠? 그래서 직접 구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 바꿔주고 계산을 해보시면, 그럼 gk라는 게 4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2k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것이 4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시면은 제곱까지 하면 2k 마이너스 2라는 것이 9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시면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1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11, 4번이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냥 말로 풀어볼게요. 자, 13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fx가 항등함수면 fx는 x다. 맞죠? 항등함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등함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뭐가 나오는 거? 자기 자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해볼게요.
항등함수를 i라고 할 때 두 함수 f와 g가 f는 i 항등함수고 g도 i 항등함수면 두 개는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나와 있죠?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2번 왜 틀렸냐면 옆에다 써놔 괄호치고 정의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식이 똑같다고 해도 정의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에 대해서만 좀 부연 설명해 줄게. 자, 13번에 2번을 보면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x고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건데 자, gx라는 함수도 그냥 x래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니?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몰라요. 틀린 거예요.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여기 x라는 값을 얘는 자연수라고 하고 여기는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하고 정의역을 여기는 x를 실수라고 이렇게 준다면 얘는 x 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1, 2, 3 이런 애들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x가 실수라면은 이 자리에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어떤 함수가 같아지려면 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려면 함수에 대한 관계식도 같아야 되지만 대응관계도 당연히 같아야 되지만 뭐도 같아야 되냐면 정의역과 공역도 반드시 같아야지만 우리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선지가 틀린 거예요. 정의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f와 g라는 함수가 무조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 보시면 두 함수 f와 g가 각각 fx, gx일 때 얘는 거꾸로죠. 잘 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대요. 자, 함수가 같으면 잘 봐. 함수가 같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관계식은 같고 정의역, 공역도 다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fx는 gx다. 즉 관계식이 같니는 맞는 말이 돼요. 대응관계가 같니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으면 즉 x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x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x1과 x2, x값끼리도 서로 같다면 그러면 뭐다? f는 1대1 함수가 맞다라는 거죠. 됐니? 자, 함수값이 같은데 정의역이 같다면 1대1 함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의 대우가 뭐냐면 4번의 대우 명제가 x1, x2가 다르다면 함수값이 다르다죠. 그럼 그게 뭐야?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성질을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는 개념 수업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4번도 정답이 됩니다. 맞는 말이 돼요.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1번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다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고까지 끊어봐. 자,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감소함수란 얘기죠. 감소함수. 자,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도 밑줄. 그게 뭐예요? 1대1 대응까지 만족한다라는 거를 주는 거죠. 즉, 잘 봐. 감소함수면은요. 계속 감소함수면 모든 함수에서 정의역이 감소함수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지는 1대1 함수인데 거기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했지. 그럼 그 조건까지 붙으면 뭐예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니 맞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4개예요. 1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정답이다 라는 거 오케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14번부터는